이번에는 대리의 두 번째 주제인 복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7쪽입니다. 자, 맨 처음에가 대리제도에 관한 고찰이었고요. 두 번째 2절이 복대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복대리는 매년 나오진 않고요. 2년 정도에 한 번 정도 출제를 합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대리제도 이 부분은 매년 출제를 해요. 매년. 그리고 이 무권대리요. 무권대리도 매년 출제를 합니다. 이렇게. 자, 복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대리권을 주는 것, 수권 행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수권을 받으면 이 대리는 본인 대신에 계약을 하면 되죠. 간단히 명료한 거죠. 그런데 이 대리인이 자기가 대리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를 재위임한 형태, 이걸 복대리라고 그래요. 대리인이 자기가 대리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대리를 하게 하는 것, 이게 복대리. 예컨대 A가 B에게 대리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 A가 이 회장님께서 자기 소송사건에 관한 대리권을 B라고 하는 변호사, 최 변호사한테 대리권을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소송사건을 예컨대 우리가 올해 떠들썩하게 얘기도 했었던 이 모 최 변호사한테 40억의 소송사건을 위임을 했다. 승소 판결 받으면 내가 40억 주겠다. 이렇게. 그런데 최변이 대리를 하지 않고 다시 최변이 다른 변호사인 이변한테 대리권을 주었다. 그래서 임명된 분, 이분을 복대리라고 우리는 부르고요. 그래서 이 복대리인이 다시 상대방과 계약이나 거래를 하게 되는 형태, 이걸 복대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이변은 누가 선임한 거냐면 바로 대리인이. 최 변호사가 이렇게 선임을 한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선임된 사람, 이 사람이 복대리인이고요. 이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이분이 복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 대리인 쪽에서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을 우리는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복대리를 임명, 선임하는 행위. 이때 선임할 때요. 이변을 선임할 때는 누가 선임한 거냐면 최변이 선임한 거죠. 누구 이름으로 한 거냐? 자기 이름으로요.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이 사람을 선임한 거예요. 이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한 거예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여기가 중요한 맥락입니다. 여기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땡땡, 대리인 이름으로 땡땡 선임했다. 그럼 이 복대리, 이변을 선임한 사람은 최변이죠. 문제는 그럼 이 변호사는 누구를 대리하냐 이거죠. 누구를 대리할까? 선임한 거는 최변이죠. 선임은 최변이 했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분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대리하는 거냐? 누구를? 바로 본인입니다.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이거예요. 선임은 누가 한 거냐?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한 겁니다. 첫째.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된 거예요. 이 이변은. 그런데 그 선임된 이변, 이 복대리인은 누구를 대리하느냐? 역할 문제예요. 역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대리하는 사람, 이 사람 최변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왕회장님이 왕회장님을 법정에서 대리하는 거죠. 따라서 선임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은 되었으나 이 복대리인의 역할은 누구 역할을 하느냐? 본인을 대리한다라는 거죠. 본인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출제 맥락.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올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 누구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럼 이 복대리인, 이변이요. 이변이 상대방이랑 거래를 하든 소송 대리할 때는 누구 대리한다는 거? 본인을 대리한다는 거를 현명하면 됩니다. 누구를 대리하는 거? 본인 대리한다는 거 현명한다. 누구를 위한 것? 본인을 위한 것. 본인을 위한다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을 하시오. 왜? 누구 대리니까? 본인 대리니까. 기출문제. 세 번째, 이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한 거냐면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이죠. 따라서 이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의존적이에요. 대리권의 의존적이에요. 대리권의 의존적이라는 말은 대리권이 있어야 복대리권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대리권은 뭐에 의존적이다? 대리권의 의존적이다 이거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의존적. 대리권의 의존적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이 목권이 바로 대리권이에요. 대리권에서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이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대리권을 목권이라고 그럴 때 엄이 못자죠. 대리권이 소멸해서 없어지면 그 대리인의 터잡아서 임명된 복대리권도 같이 없어져요. 따라서 모자관계에 있는 거죠. 대리권이 모, 이 대리권이 모, 이게 자, 모자관계에 놓여 있어요. 따라서 엄마가 애미가 죽으면 작권인 복대리권도 죽는 거예요. 품에 안고 있는 애도 죽는 거죠. 누가 죽으면 엄마가 죽는 순간 애도 죽어버리는 거죠. 바로 복대리권은 뭐예요? 애미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 애미의 대리권에 의존적이다 이거죠. 그 다음 조심할 게 네 번째입니다. 이 복대리는 대리인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이 대리권을 준 게 아니라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이에요, 선임. 그래서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제나 무슨 대리로? 임의대리로 됩니다. 언제나 임의대리다. 심지어 이분이 법정대리라고 하더라고요. 법정대리인이 이 사람을 선임했어도 이분은 임의대리예요. 왜?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거지 법률이 대리권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대리로? 임의대리로 귀착이 되겠습니다. 조심할 거는 이 최 변호사가 이변을 선임했어도요. 최변이 이변을 선임했어요. 복임행위라고 그랬죠. 선임을 해도 최변의 대리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변호사도 본인 왕 회장님의 대리인, 최변도 왕 회장님의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몇 사람? 두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이 대리인, 최 변호사의 대리권은 없어진다? 존속한다는 거. 요게 복대리, 기본적인 성질의 논의입니다. 복대리권의 성질 논의. 이 성질을 논할 때 시험에 꼭 타켓으로 삼는 게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 자, 책 보시겠습니다. 77쪽 법적 성질 보겠습니다. 법적 성질의 1번.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그래서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거기다 써볼게요. 모가 죽으면 자도 죽는다. 거기다 써주시면 이해가 아주 빠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쌍괄 2번.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거기다 요주의 표시합니다. 얘가 대리인. 최 변호사가 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복임행위라고 그랬죠. 이 복임행위는 요거 두 개 넣습니다. 두 개. 요주의 표시합니다. 이건 눈에 도드라지게 빨간색으로 넣습니다.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올시다. 대리행위다 아니다.
왜? 대리행위는요.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을 표시해 주는 것. 이게 현명이고 대리잖아요. 대리행위. 윤정이 애미가 누구를? 윤정이의 이름을 밝혀주는 게 대리행위예요.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을 밝히는 거?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본인의 이름. 이 본인, A의 이름이죠. 본인의 이름을 밝혀주는 거를 현명이에요. 대리행위라고 그랬어요. 현명. 근데 복대리 선임하는 거. 최변이 이변을 선임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해요, 여기요? 대리인의.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이분을 선임하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이 복임행위, 최변이 이변을 선임하는 이 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왜? 대리인 이름으로 하잖아요. 대리인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이 복임행위는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인트. 2번이요. 쌍괄호 2번이 조심할 사항이에요. 여기다 요주의 표시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습할 때는 여기를 한 번 더 읽어주실 것. 그 다음 3번.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 언제나 임의 대리로 됩니다. 왜?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이니까. 다음 4번. 복대리는 뒤로 넘겨서 본인의 대리다. 본인을 대리하는 거지 대리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4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요.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나와 있습니다. 복임권과 책임. 자, 그게 120조, 그 다음에 121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임권 문제요. 복임권은 뭐냐면 용어상으로 볼 때 복대리인을 임명할 권한, 복대리인을 임명하고 선임할 권한, 이거를 복임권이라고 그래요. 복임권. 복임권 유무,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문제, 여기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질 논의가 첫 번째. 성질에 관한 고찰이 첫 번째. 두 번째 고찰은 복임권이 있냐 없냐, 이게 두 번째 논의. 바로 120조, 121조가 이 부분을 입법화 해놓았습니다. 자, 그럼 120조 먼저 보시면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 법률 행위가 뭐냐면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대리권이 부여되면 무슨 대리일까요? 임의 대리를 지칭합니다. 임의 대리. 거꾸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부여되면 법정 대리. 법률 행위로 대리권이 부여되면 임의 대리. 그럼 본조는 임의 대리를 지칭합니다. 대리인은, 그 대리인은 그럼 무슨 대리요? 임의 대리인을 말해요. 대리인 위에다 써주시면 되죠.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라, 선임할 수 없다. 선임하지 못합니다. 그럼 120조의 결론은요, 결론은 임의 대리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복대리인을 뭐하지 못한다? 선임권이 있다 없다? 없다. 복대리 선임권이 없다라고 여기다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120조 본문이에요, 본문. 120조 결론. 임의 대리인은 복임권이 없다.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못한다. 그런데 그 조문 사이를 잘 읽어보면, 행간을 읽어보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거기에 땡땡 하시면 되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땡땡. 그때가 아니면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한다. 그럼 뒤집으면 뭐예요?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언제요? 그게 본인의 승낙. 또 하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120조를 두 줄로 풀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20조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두 줄로 정리합니다. 원칙, 복임권 없습니다. 예외,
복임권이 있습니다. 언제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여기 땡땡. 이 두 줄을 이렇게 두 줄로 나열될 것들 한 줄로 이걸 한 줄로 옮겨 적으면 바로 민법 120조처럼 조문이 움직여지는 거죠.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이때가 아니면 이게 여기에 들어온 거죠. 이때가 아니면 복임권이 없다. 뒤집으면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바로 우리 입법자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입법하는 걸 싫어해요. 왜? 법주문이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한 줄로 해도 민법 주문이 1100개 정도 돼요. 근데 이걸 나열식으로 늘리면 2400개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법자는 이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 줄로 중문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임의 대리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이때가 아니면 복대리 선임권이 없다. 그래서 임의 대리는 원칙 복임권이 있다? No. 없다죠. 없다. 없습니다의 별표. 이때만 예외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때만 예외적으로. 그럼 이걸 이쪽으로 와서 환원해서 이해를 해보면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왕 회장님이 채변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어요. 40억에. 자, 이때 이 채변이 법정에서 변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죠. 왜? 본인이 맡긴 거는 이분입니다. 채변. 이분한테 소송사건을 맡겼어요. 위임을 했어요. 40억에 저 채변을. 우리가 소위 현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40억에 변호사 샀다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40억을 드린 거는 이분의 능력을 본 거죠. 이분의 능력. 내가 믿은 거는, 이 왕 회장이 믿은 거는 채변의 능력이죠. 이분의 능력을 믿고 내가 40억에 소송사건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채변이 자기가 법정에서 변론을 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요? 다른 변호사한테 일을 시키는 것. 이건 되는 거냐? 안 된다는 거죠. 채변은 이변을 선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쪽에서 믿은 거는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채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이변을 선임할 수가 없어요. 채변이 이변을 선임할 수가 없어요. 선임할 수 없어요. 원칙. 그건 이변이에요. 이쪽에서 채 변호사가 복대리 선임하는 건 이변이라고. 이변.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면 교통사고, 큰 사고를 입어서 움직일 수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으면 이때는 복대리 선임해야죠. 또 하나 질병이 있었다. 큰 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쪽을 선임할 수밖에 없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선임할 수 없다. 이게 120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1조. 그러면 121조. 그렇게 해서 선임을 하면 이게 120조죠. 원래는 없는데 부득이한 사유나 승낙이 있으면 선임할 수 있죠. 그러면 책임 문제예요. 120조는 선임권이 있냐 없냐. 없고 요때는 있고, 선임권 유무에 관한 논의가 120조고 121조는 그렇게 해서 선임을 하면 임의 대리가 부득이한 사유나 승낙으로 선임을 하면 121조는 뭐냐면 책임 논의예요. 책임. 어떤 책임을 지냐 이거죠. 책임 소재 문제예요. 책임 소재. 121조 보시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께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대리인이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죠.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죠?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했죠. 그러면 책임 소재입니다. 책임 소재. 어떤 책임을 지느냐? 채변이 본인의 승낙을 얻고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아니면 교통사고를 입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쪽을 선임했다. 그러면 책임 소재입니다. 이분의 책임 소재.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 왕 회장님한테. 그 선임, 그가 누구야? 그
복대리인. 그가 복대리죠. 복대리 선임 그리고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즉, 이 변호사를 선임한 거, 복대리인을 선임한 거는 누가요? 최변이 한 거죠. 최변이 선임한 거죠. 여기 있잖아요. 최변이 선임했죠. 그러면 이 복대리, 선임한 사람, 선임한 최 변호사가 감독을 똑바로 해라. 선임한 사람이 스스로 여기를 감독해라. 이런 의미로 선임한 사람이 누구? 대리인이죠. 대리인, 최 변호사죠. 선임한 사람 스스로 뭐 해야 됩니다? 그 복대리인을 관리감독이 하죠. 관리감독. 선임하고 관리감독하라고요. 관리감독. 선임감독상에 과실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요 말이 생략된 거죠. 선임감독상에 과실이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이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집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선임감독상에 책임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네가 선임했잖아. 최 변호사 자네가 선임했지. 그럼 네가 관리감독을 잘해야지. 복대리인 관리감독을. 그걸 어떻게 하면? 소홀히 하면,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 오케이. 이게 임의 대리인의 책임 소재입니다. 원칙. 선임하면 안 되죠.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무슨 책임?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별표. 그런데 121조 2항으로 가면, 1항은요 선임감독에 관한 잘못이요. 선임감독, 얘 선임하고 감독상에 잘못하면, 얘가 잘못하면 최변이 지는 거예요. 감독 잘못하면, 관리 소홀 하면. 근데 니은은 2항이죠.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입니다.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를 선임할 때 본인의 지명의 삼각형 해볼까요? 1항, 2항입니다. 2항은 여기다 포인트, 본인의 지명. 지명에 의해서, 즉 회장님이, 왕 회장님이 이 변호사를 콕 찍었어요. 콕 찍어가지고 여기를 지명을 했어요. 그 말은 즉슨 최 변호사보다 얘가 더 미덥다는 거죠. 너 못 믿어워. 너 못 믿어오니까 얘를 선임했어. 얘를. 누가요? 본인이 지명을 이렇게 해서.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최변이 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항은. 그때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그가 누구예요? 그 복대리. 복대리의 부적합 또는 불성실함을 알았다. 얘가 부적합하다. 그 일에. 그 소송사건에서 이 복대리가 부적합하다 또는 불성실하다. 농땡이 친다. 그걸 알면요. 여기서 알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즉각 알려줘야죠. 알려줄 의무. 통지해줄 의무가 있죠. 불성실하거나 부적합하다. 그럼 빨리 알려줘야 돼요. 그 통지를. 또는 그 해임을 태만이한테 밑줄이에요. 태만이 뭐예요? 게을리한테. 그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럼 뒤집으면 뭐예요? 뒤집으면 본인에 대한, 줄이면 통지죠. 본인에 대한 통지를 뭐한테? 게을리한테. 그때 책임 있다. 그때 책임진다는 거죠. 좀 위에하고요. 위에 1항하고 2항하고 차이점은 1항은 부득이한 사유나 승낙으로 선임하면 언제 책임져요? 선임감독상의 책임.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져요. 감독을 소홀히 하면 감독을. 근데 2항은요.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때, 왕 회장님의 지명으로 선임한 때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아니에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이때죠. 승낙이나 부득이할 때죠. 이때는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될 때는 본인에 대한 통지죠. 통지를 뭐한테? 게을리한테. 이때만 책임을 져요. 그럼 이게 책임이 커진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큰 거고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이건 본인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저 대리인의 책임을 경감시켜 준 거예요.
본인의 지명일 때는 대리인 책임이 경감되었다. 원래 책임은 뭐예요? 선임감독상 책임이죠. 이게 원래 책임이에요. 대리인의 책임은. 복대리 임명하면 이때죠. 이때. 근데 이때는 책임이 경감됐어요. 왜? 본인이 찜했기 때문에. 본인이 찜하면 대리인 책임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해요? 통지를, 본인에 대한 통지. 어떤 통지? 복대리인이 농땡이 친다. 그 통지를 게을리한 때 이때만 책임을 져요. 그래서 책임이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책임 소재는 1항하고 2항으로 정리합니다. 1항은 뭐야? 선임감독상 책임. 2항은 본인에 대한 통지죠. 통지를 게을리한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결하게 짧게 취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복임권하고 그 책임 문제를 보셨어요. 우측에 79페이지요.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나와 있어요. 자, 볼까요?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거기다 써볼까요? 언제나 선임할 수 있어요.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법정대리면 본인이 대리권을 위임한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대리권이 임명된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언제나 선임할 수 있어요. 대신에 책임이 무거워서 무과실 책임을 져요. 무과실 책임집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 땡땡이요. 그때는 전조의 1항에 정한 책임. 전조 1항이 뭐예요? 전조 1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똑같아요. 이게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책임 범위는 똑같아요. 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질병이나 교통사고죠. 그럼 임의대리가 질병에 걸렸든 법정대리가 질병에 걸렸든 그건 불가피한 사유죠. 그때는 책임이 똑같아요. 언제 책임지느냐? 선임감독상 책임지는 거 똑같아요. 이걸로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죠. 임의대리는 어떻게 되느냐? 복임권이 있다요, 없다요? 없다. 임의대리는 원칙 복임권이 없다죠. 없다. 거꾸로 법정대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칙이요.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정반대.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왜 없을까요? 여기는 왜 없고 여기는 왜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임의대리는 본인이 믿고 맡긴 거예요. 40억에. 그래서 이 채변이 이변을 선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믿은 건 여기니까. 근데 이분이 법정대리라면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법정대리는 자기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법정대리는 사직을 하든가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사직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안 하고 누구한테요? 딴 사람한테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이 시킨 거니까.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안 하고 복대리를 시킬 수 있어요. 얘는 시키면 안 되죠. 왜? 본인이 믿은 사람이니까. 근데 법정대리는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한테 일을 위임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무거워지냐? 책임이요. 책임이 무거워져요. 아주 무거워져요. 여기는 선임감독상 책임이었죠. 여기는 선임감독상 책임이었죠. 근데 여기는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책임이 엄청 무거워져요. 왜? 지가 지 마음대로 딴 사람한테 일을 맡긴 거기 때문에 책임이 엄청 두꺼워집니다. 무거워져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거죠. 여기 무과실 책임. 그래서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법정대리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법무과라고 외우시면 돼요. 법무과.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단 얘도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여기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했다. 그러면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여기랑 똑같아요. 선임감독 책임지는 건 똑같다. 선임감독 책임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복임권 유무 먼저 정리하면 임의 대리는 복임권이 없고 법정 대리는 지가 원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법정 대리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있다. 유무 문제. 없고 여기는 있죠. 두 번째, 책임 소재. 임의 대리는 선임감독상 책임을 집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선임감독상 책임이죠. 법정 대리도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선임감독상 책임집니다. 이거 똑같아요. 요것만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법정 대리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 대리나 법정 대리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무슨 책임으로? 선임감독상 책임으로. 이 책임 범위는 똑같더라. 왜? 그러니까 임의 대리가 질병 걸린 거나 법정 대리가 질병 걸린 거나 부득이한 건 똑같죠. 그래서 책임 범위는 똑같아요. 이 부분만 다르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혼동이 안 되는 게 여기선 쟁점의 포인트.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0페이지 복대리인의 지위. 123조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굴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한다. 별표. 21의 기출. 본인 대리한다. 대리인 대리한다. 본인 대리한다. 별표. 그 다음 2항.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대리인하고 동일한 동그라미야.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 그게 뭐냐? 쌍방대리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우측에 05번. 큰 05번 보시면 복대리권 소멸이 있죠. 거기다 쓰시면 되죠. 목권이 소멸하면 애미가 죽으면 애도 죽는 거. 그러면 복대리권은 끝나는 거죠. 애미가 죽어버리면, 본인이 죽어버리면 대리권 소멸하고 복대리권도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대리를 마치고요. 이제 무권대리로 주제를 바꿔서 만나시겠습니다. 자, 무권대리란 무슨 뜻이냐? 대리권이 없이 대리를 저지른 거. 무권이죠. 무권. 반대말은 유권대리. 대리권을 가지고 하면 유권대리.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를 하면 무권대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는 주제는 이 부분입니다. 무권대리. 간결하게 말하면, 아주 간결하게 말하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한 거.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셔서 82페이지 있어요. 82페이지. 그건 나중에 보세요. 지금 읽지 마세요. 읽어도 전혀 도움이 안 되세요. 읽어도 도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심화학습 끝나고요. 심화학습 끝나고 읽으면 너무 쉬워요. 지금 읽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릴 거는 지금 단계에서, 지금 기본 과정을 우리가 흘러가고 있어요. 기본 과정 학습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책에 심화학습이라고 된 이 부분은 건들지 마세요. 왜? 읽어도 도움이 전혀 안 되니까. 더 혼란만 부추기기 때문에 지금을 안 보는 게 낫고요. 그 심화학습이라고 된 거는 제가 기본 과정 다 끝나고 심화 단계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면 아주 쉽고 간결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효율성도 없고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혼란만 부추기기 때문에 패스하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83페이지 협의의 무권대리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요. 자, 앞에요. 협의라는 말을 써놨어요. 협의라는 말을. 자, 왜 써놨냐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무권대리라는 게 뭐냐면 대리권이 없는 거죠. 대리권이 없는 거. 그 무권대리에는 투 타입이 있어요. 투 타입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까요?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대리를 한 것. 거기에 투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협의의 무권대리, 두 번째는 표현대리.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위에는 협의의 무권대리, 밑에는 표현대리. 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말 그대로 대리권이 없이 대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요. 본인이 책임이 없습니다. 왜? 대리권 없는 놈이 일 저지른 거니까. 근데 밑에는 표현대리죠. 근데 이게 무권대리거든요. 무권대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져야지. 근데 이거는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져요. 이 점에서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무권 대리는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협의의 무권 대리, 두 번째는 표현 대리.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광의의 무권 대리 이렇게 표현해요.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에는 두 종류. 하나는 좁은 의미의 표현 대리,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 두 번째 표현 대리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묶어서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둘 다 무권 대리죠. 공통점은 무권 대리인데 이거는 책임을 안 지고 이거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점. 이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어요. 자, 먼저 협의의 무권 대리 이 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의 무권 대리는 거의 사례로 출제를 합니다. 옆에 협의의 무권 대리 표시를 해주시고요. 사례 문제로요. 사례로 출제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례 문제로 대비하십니다. 사례 문제로 대비. 10번이면 9번은 사례 문제, 한 번은 서술식. 90%가 사례 문제, 한 번, 10% 정도, 한 번 정도가 서술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례 문제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갑의 땅을 을이 병에게 매각을 했다. 매각. 대리권을 가지고 하면 유권 대리.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져? 이게 대리권 있는 사람이 하면 본인이 지는 거죠. 본인이. 반대로 대리권 없는 사람이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땅을 매각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이 안 지죠. 본인이 안 지죠. 왜? 대리권 없이 했으니까. 그럼 책임 누가 져요? 대리권 없이 하면 자기가 지죠. 무권 대리인 자기가. 대리권 가지고 하면 본인이 지고 대리권 안 가진 사람이 땅 매매하면 대리인 지가 책임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 무권 대리인이 땅을 상대방한테 팔았다. 매매로 팔았다. 아버지 땅을 아들이 3대 독자인 아들이 땅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이때 땅을 매매할 때는 누구 명의로 파는 거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파는 거야. 아버지 이름으로. 위임장을 어떻게 해서요? 조작해서. 위임장을 조작해서. 즉 사문서 위조를 해서 땅을 파는 거죠. 아버지 땅을. 그게 뒤늦게 밝혀진 게 무권 대리예요. 그래서 이 땅을 권한 없는 자가 병에게 팔았다면, 예컨대 이렇게 10억의 매매로 팔았다면 이 매매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매매한 것이 밝혀진 이상 이 매매는 본인한테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한테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 계약선 쓴 거요? 쓴 거예요. 10억에 팔기로 계약은 체결한 거예요. 계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이 대리인이 대리 권한이 없죠. 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했어도 본인한테는 효력이 없는 계약이죠. 효력이 없는 무효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효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로 바뀌고 본인이 추인을 거부하면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거절. 무효로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지금 현재 이 계약은 본인 아버지 의사에 따라서 유효로 될 수도 있고 무효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은 확정적이지 않아요. 확정적이지 않아서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동적 무효다. 왜? 본인의 추인이냐 거절이냐 이거에 따라서 효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유동적이다. 요거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추인이라는 말은 뭐냐? 추후에 승인한다는 뜻이죠. 아버지가 아들이 땅 팔아먹은 거 이 계약을 추후에 인정하겠다. 추후에 인정하는 표시를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면 추후에 인정을 하면 이 계약은 뭘로? 유효로 바뀌게 돼요. 무효였는데 뭘로? 유효로 싹 바뀌어요. 탈바꿈하죠. 이게 추인입니다. 반대로 추인을 거절하면, 끝끝내 거절하면, 아들이 땅 파는 거 나 인정 못해. 저는 교도소 한번 갔다 와야 돼. 이거 사문서 위조했지, 위임장 위조했지, 갔다 와야 돼. 추인을 끝끝내 거절하면 이 계약은 본인한테는 무효예요. 그럼 책임을 누가 지고? 무권대리인이 책임진다. 이 효력이요, 유효냐 무효냐 효력이 누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좌우됩니다. 본인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유효로도 또는 무효로도 바뀔 수 있죠. 이때 거꾸로 상대방 쪽에서도 이 계약을, 이 매매 계약을 선택할 수 있어요. 상대방 쪽에서도. 첫째는 철회권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계약 철회권. 철회는 계약을 없는 걸로, 무효로 돌리는 거죠. 무효로. 무효로 없는 걸로 해버리는 거. 그런데 이 철회는 가만 보면 본인 쪽에서, 이 아버님 쪽에서 추인을 해버리면 이 무효였던 계약은 뭘로 바뀌느냐면 유효로 바뀌죠. 탈바꿈하죠. 무효가 유효로 탈바꿈 해버리죠. 그럼 계약은 그대로 있는 걸로 유효로 바뀌게 되죠. 근데 철회를 한다는 거는 계약을 뭘로? 무효로 바꾸는 거죠. 무효로. 그럼 이 철회라는 게 가능하려면, 철회라는 게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시점상, 시기상 언제까지냐? 본인이 추인이라는 표시를 하기 전에만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추인을 해버렸다. 어제 해버렸다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에서 유효로 굳어진 거죠. 유효로 굳어져 버린 거죠. 유효로. 그러면 이쪽에서는 철회라는 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철회 카드를 쓸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이 시점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이다. 이때까지만 이 철회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 출제맥. 두 번째는 이 철회라는 거는 이 자식이, 이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다는 거를 상대방이 모르고 있어야 된다. 모르고. 무권대리였다는 거를 모를 때. 모른 때니까요. 모른 때니까 악의여 선이요. 선일 때죠. 선일 때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선의의 반대는 안때. 안때는 악이죠. 제가 무권대리라는 거를 알았다. 무권대리, 자격 없는 애였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철회 카드가 먹히는 거는 두 가지 전제에서만 돼요. 두 가지 전제에서만. 첫째는 추인하기 전이라는 시점상의 한계. 두 번째는 선일 때만 돼요. 선일 때만.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철선이라고요. 철회는 언제만? 선일 때만 이 카드가 먹힌다. 철선이는 추인하기 전에만 돼요. 철선이는. 철회는 선이죠. 철선이는 뭐 하기 전에? 추인하기 전에만. 이러면 저쪽까지 한꺼번에 다 연결되는 거죠. 두 번째가 최고권이 있어요. 131조에 있습니다. 131조. 최고는 뭐냐면 본인한테 이 거래가 무권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의 자제분이 저하고 지난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한 거를 선생님이 추인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추인 여부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냐? 상대방이. 본인한테요. 본인에게 독촉합니다. 독촉. 이걸 최고라고 합니다. 추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를 독촉한다.
그럼 결정해달라는 거죠. 본인한테 결정해달라 이거죠. 결정해달라. 여기서 유념할 부분은 추인 여부는 이 최고, 추인 여부에 대한 최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독촉은 본인한테만 돼요. 본인한테만. 여기 함정입니다. 함정. 두 글자입니다. 이렇게 주의 표시합니다. 주의자. 최고장은 이 최고하는 최고장은 누구한테만 띄울 수 있느냐? 본인한테만 띄울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무권 대리인한테 띄우면 안 되는 거죠. 무권 대리인한테는 물어볼 여지가 없죠. 왜? 자격 없는 놈한테 뭘 추인 여부를 물어보겠어요. 이거는 물어볼 여지가 없죠. 누구한테? 본인에게만 최고장을 띄울 수 있습니다. 본인한테. 그때 본인이 답변이 없으면 침묵을 해버렸어요. 아무리 독촉장을 보내도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답이 없다는 거죠. 답이 없어요. 그럼 내버려 두면 이 법률 관계가 추인인지 거절인지 정리가 안 되죠. 내버려 두면. 그래서 이때 법이 딱 껴들었어요. 법이 껴들어가지고 침묵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추인하고 거절 중에서 선택을 해버려요. 법률이. 왜? 그래야 법률 관계가 빨리 안정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추인을 뭐한 걸로? 거절한 걸로. 추인 거절한 걸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건 누가 처리한 거예요? 법률의 규정으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서 거절로 된 겁니다. 거절로. 따라서 이 최고에서 유념하셔야 될 게 포인트가 첫째, 본인에게 한다는 거예요. 최고장을 본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침묵을 하고 답이 없으면 뭘로 봅니다? 거절한 걸로 본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니까. 추인한 걸로 본다. 추인 거절로 본다. 시험 단골이에요. 이게 131조. 따라서 상대방은 철회권하고 최고권 중에서 고르면 돼요. 철회는 무효로 하겠다는 거고 최고는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 이때 올해 27회 시험에는 이걸 물어봤어요. 상대방은 본인한테 철회권이나 최고권은 같죠. 이때 상대방이 본인한테 뭐를요? 계약을 이행하라고요. 계약을 뭐 하라고? 이행하라고요.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행 청구는? 이행해. 계약대로. 이 땅 계약대로 이행해. 그 말은 뭐요? 땅 나한테 넘겨. 아들이 땅 팔았으니까 땅 나한테 넘겨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27의 문제죠. 이행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 이행 청구한다는 거는 계약이 뭐일 때? 유효일 때 하는 거죠. 유효면. 이 매매건이 유효면 상대방이 본인한테 이행하라고 땅을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계약은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상대방이 본인한테 뭐 하라고? 땅을 넘겨달라고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 무효인데 무슨 이행 청구를 하겠어요. 이행 청구는 언제? 유효를 전제로 까는 거지. 유효일 때 이행 청구하는 거지. 즉 추인을 했다면 얘가 이행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한 이행 청구는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두 개밖에 없어요. 철회하고 최고 카드. 그 철회 카드는 핵심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철선이가 본인이 뭐 하기 전에 추인 전에만 철회할 수 있다. 철선이가 뭐 하기 전에? 추인하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서 상대방 측면의 정리 부분이 마무리됐어요. 그럼 본인 쪽에서 정리할 수 있는 카드가 추인하고 거절이죠. 이 추인 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인에 대한 효과 83쪽 보시죠. 130조, 132조, 133조 다 이게 추인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130조, 그 다음에 132조, 그 다음에 133조. 자, 먼저 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밑줄이요. 효력이 없다의 밑줄. 무효다. 본인이 뭐 하지 않는 한? 추인하지 않는 한. 그럼 추인하면 유효로 탈바꿈하죠. 그래서 이 무효는 유동적 무효. 거기다 씁니다. 유동적 무효. 왜 유동적이에요? 추인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좌우되니까.
그래서 130조에서 기억할 거는 유동적 무효라는 거. 그 다음에 132조. 132조. 좀 이따 보시고요. 133조 먼저 보시죠.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추인을 하면, 이 계약을 추인을 하면 언제로 소급한다? 계약 시로 소급한다. 계약을 맺은 거는 1년 전. 1년 전에 계약을 했고 오늘 추인을 했다. 아빠가 아들이 땅 팔아먹은 걸 오늘부로 추인을 했다. 고민하고 고민 끝에 얘를 교도소로 보내는 것보다 안 보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추인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추인을 하면 계약을 맺은 거하고 추인을 한 시점하고 1년의 시차가 있죠. 그럼 추인을 하면 계약을 언제로? 계약시로 소급합니다. 계약시에 소급하여, 거기에 별 3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게 돼요. 이걸 소급표라고 그래요. 소급표.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이게 133조. 따라서 133조의 결론은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추인시부터 유효요, 계약시부터 유효요? 계약시부터 유효로 탈바꿈합니다. 추인시부터 유효 그럼 땡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추인시부터 유효 땡. 언제부터? 계약시로 소급한다. 이게 133조. 자, 그럼 130조하고 33조가 정리됐고 남아있는 게 132조예요. 132조 조문 보시죠. 그럼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상대방. 얘한테 하면 되지. 상대방한테. 누가? 본인이 누구한테요? 상대방한테 하면 되는 거지. 이 계약을 내 자식이 땅 팔아먹은 거를 내가 오늘부로 인정한다. 수용한다. 승인해서 받아들이겠다. 추인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상대방한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잘 보시면 추인 또는 거절, 추인도 거절도 그 의사표시를 누구한테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밑줄.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거기다 땡땡 해볼까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뜻은 무슨 뜻? 무권대리인한테 하면. 무권대리인한테 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 뜻입니다. 써보세요. 무권대리인에게 한때. 그럼 여기서 질문은 이거예요. 이 주문이 굉장히 까다로운 주문이에요. 23회에서도 시험에 나왔었고 그동안 여러 번 다른 국가고시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추인은 본인이 상대방한테 직접 하면 간단하죠.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추인을 상대방한테 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요? 무권대리인에게 하면. 이 아들놈한테 추인했다고 하면 추인을 한 거요, 안 한 거요? 이 문제죠. 추인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걸 저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빠하고 엄마가 이렇게 부부싸움이 나가지고 지금 말을 안 한 지가 2달이 넘어. 2달이요. 2달 동안 말 안 하고 살고 있어요. 한 집에. 이때 답답한 아빠가 양말 찾아야죠. 옷 찾아야죠. 기타 그 다음에 먹을거리 찾아야죠. 아빠가 불편하니까 애한테 한 거죠. 애한테. 뭐라고? 아들 화해하자고 연락해라. 엄마한테 화해하자고 연락해라. 아빠가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화해하자는 통보를 엄마한테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화해한다는 표시를 아들한테 하면, 추인이나 거절의 표시를 아들한테 하면, 무권대리인한테 하면 추인이나 거절 표시를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아들이 하기 나름이다. 이 아들이. 중간에 있는 아들이나 딸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아들이 중간에서 몰라 아빠가 알아서. 아빠가 알아서 해. 그 말은 뭐냐면 애가 전달을 안 한 거죠. 엄마한테 이렇게 전달 안 하면 추인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했어도 화해하자고 했어도 아들이나 딸이 나 몰라 하고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 엄마한테 전달을 안 한 거지. 전달을 안 하면 추인 했어도 효력이 없어요. 왜? 전달이 안 됐으니까 엄마한테. 그럼 이게 효력이 있으려면
아들이 뭐 할 때요? 전달을 하면 추인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화해의 효력이 엄마한테도 있는 거예요. 뭐 할 때만? 상대방이 알면. 상대방이 알면 효력이 있는 거고요. 모르면. 상대방이 모르면 추인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화해의 효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조문으로 들어옵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뭐를 못해요? 대항을 못합니다. 대항을 못한다. 뭐가 있었다는 걸? 추인이 있었다는 것을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전달 안 하면. 그러나 단서 보실까요?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 그 사실이 뭐예요?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안 때 땡땡이요. 안 때 땡땡.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건 무슨 뜻? 안 때는 추인의 효력이 있다. 이제 정리합니다. 자, 132조 정리합니다. 추인의 의사표시를 누구한테요? 무권대리인에게 한때. 무권대리인에게 뭐 한때요? 추인이나 거절을 한때. 무권대리인에게 한 거죠.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죠. 문제 시발점은 이거죠. 직접 안 하고 일로 안 하고 애한테 시켰을 때 애한테. 그건 둘로 나눠지는 거죠. 상대방이 뭐 한때요? 모른 때. 엄마가 모른 때. 모른 때는 추인의 효력이 없다.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죠. 상대방이 모른 때는 뭐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추인했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대로 상대방이 안 때는 전달하면 아들이 엄마한테 전달하면 상대방에게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으니까 뭐예요? 추인이 있었음을 대항할 수 있다. 오케이. 두 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권대리의 추인하고 거절의 상대방 문제. 그래서 또 우리 시험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할 수 있죠. 무권대리인에게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132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인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마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인의 성질. 추인은요, 무효를 유효로 탈바꿈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형성권이라고 해요. 무효였던 걸 유효로 탈바꿈하니까 형성하죠. 형성권. 그럼 형성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끝이에요.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동의를 안 받고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성질 문제. 두 번째. 시기요. 시기. 이 추인은 언제까지만 먹히냐? 상대방이 뭐 하기 전? 철회하기 전에. 상대방이 뭐 하기 전? 철회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철회하기 전까지만. 근데 저는 이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둘이 쌍권총 쏘고 먼저 쏘는 사람이 죽이죠. 총 늦게 빼면 죽는 거죠. 그럼 여기서 추인을 하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철회를 하려고 그럴 때 서로 이쪽에서 철회하고 총을 빵 쏴버리면 철회 빵 쏴버리면 본인이 추인을 할 수 없는 거지. 따라서 이 추인 카드는 언제까지만? 철회 카드가 작동하기 전까지만. 추인 빵하고 철회 빵 누가 먼저냐 이거죠. 방아쇠를 누가 먼저 당기느냐 이 문제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추인은 언제까지요? 철회하기 전에. 거꾸로 철회는 이 철회 카드는 언제까지요? 추인하기 전까지만 먹힌다. 우리 시험 단고. 그 다음 세 번째. 상대방. 추인이나 거절의 상대방은 병뿐만 아니라 누구야? 무권대리인도 된다.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다 되죠. 특히 논란되는 거는 누구한테요? 무권대리인에게 했을 때다. 이거를 상대방에게 전달 안 하면 효력이 없다. 이게 상대방 문제. 네 번째 방법이죠. 추인의 방법. 추인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의사표현을 해야 돼. 이쪽한테. 나 이 계약한 거, 우리 아들이 계약한 걸 내가 인정할게.
의사표시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 표시 방법은, 의사표시 방법은 명시적으로요. 명시적으로 의사표현해도 돼. 이쪽으로 직접 연락하면 되죠. 추인합니다. 오늘부로.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또는 묵시적으로 해도 돼요. 묵시적으로. 묵시적으로 하는 건 예컨대 이런 거죠. 아들놈이 땅 팔아가지고 10억 받았죠. 그 10억 가지고 애인하고 돌아다니면서 다 쓰고 남은 한 2, 3억을 아빠한테 주면 그 아빠가 밀쳐내다가 돈을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 그 돈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라고 그래요. 묵시적으로 추인했다. 돈을 받은 때. 땅 판 돈을 아빠가 수령하면 이게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걸 묵시적 추인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도 먹히고 묵시적인 방법도 다 먹힌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현실에는 이게 많다는 거죠. 묵시적 추인. 두 번째는요. 이 땅 1000평 중에서 아빠 땅 1000평 중에서 1000평을 매각을 했는데 저 아빠가 반만이요. 반만. 500평만 추인하려고 그런다. 일부 추인하려고 그래. 일부. 1000평 중에서 일부만 추인하려고 그래요. 그럴 땐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야죠.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일부 추인은 먹히는 거죠. 상대방이 동의 안 하면 일부 추인은 안 먹힙니다. 따라서 일부 추인, 이 일부 추인이 가능한 전제는 이거다. 일부 추인이 먹히려면 상대방의 동의, 이걸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19회하고 23회 나왔었어요. 다음 5번째, 추인의 효력. 추인의 효력.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이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로 소급해서 유효로 됩니다. 자, 이 5가지 논의가 추인에서 검토될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인의 성질에서 효과까지. 이러면 무권대리의 전체적인 틀, 뼈대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추인 상대방에 대한 효과하고 131조가 있어요. 131조 보시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동그라미요.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이때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거는 뭐야? 침묵하면. 추인을 한 걸로 거절한 걸로 본다. 이게 131조의 최고권이었어요. 131조의 최고권. 2가지가 쟁점이었어요. 본인에게 합니다. 확답 없으면 거절로 봅니다. 2가지가 쟁점. 그 다음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시점상 본인이 추인빵 하기 전에 얘가 추인빵 쏘기 전에만 철회빵을 할 수 있다. 철회빵.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해서 이를 철회할 수 있는데 단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떼니까 악이죠. 악일 때는 철회를 못한다. 그러하지 않다가 무슨 뜻? 철회할 수 없다.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모른 때만 철회할 수 있다. 여기.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랬죠. 철선이는 추인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철회 카드가 있고 본인의 추인 카드가 있어요. 이거는 먼저가 장땡이다. 이거 대칭적이니까. 서로 대립적이니까 먼저 총 쏘는 게 임자다 이거죠. 철회 빵 쏘면 여기서 추인을 못하게 되고 거꾸로 추인 빵 해버리면 철회를 못하게 되는 이런 대칭적인 대립적인 구조에 있고 그 다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뭐 하는 거하고 최고하는 거하고도 대립적이다. 그래서 상대방 카드 2개, 본인 카드 2개가 놓여져 있어요. 이게 무권대리의 기본 논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럼 본인이 추인을 안 해주면 이게 추인을 끝끝내 거부하면 아빠가 이 책임은 누가 질까? 책임은 무권대리인이 지죠. 왜? 권한 없는 애가 땅을 파는 거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그게 135조입니다. 86페이지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쌍괄호 3번. 그게 135조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화학습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대리에서 무권대리에 관한 논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표현대리 그리고 무효 취소로 주제를 바꿔서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